억대 연봉 판매왕의 영업기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신규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법. 스캔 당해라. 1994년 3월 군 입대를 했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철원 수색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인생에서 충성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곳이 바로 군대였다. 상관을 만날 때마다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례를 했다. 우리나라는 유독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과연 충성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진정에서 나오는 정성 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한다. 군대에서는 그 의미를 망각하고 그냥 인사말이기 때문에 마구 외쳤던 것 같다. 그럼 충성 고객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정성을 다하는 고객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충성 고객은 상품을 많이 팔아주는 고객을 뜻한다. 물론 기업에서는 자사의 제품을 많이 꾸준히 구매하는 사람들을 충성 고객이라고 하겠지만, 영업사원에게 충성 고객은 내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진정한 충성 고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전적 의미에는 들어가 있듯이 마음에서 나오는 정성을 다하여 나의 충성 고객이 된다. 서울 올림픽 아파트에 사시는 사모님이 계셨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50이 훌쩍 넘으셨고 손자가 있었다. 나이를 몰랐다면 아마 40대 초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다. 전화통화에서는 소녀처럼 상냥하고 듣기 좋은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셨기에 젊은 분인 줄 알았다. 처음 올림픽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상담을 했는데 가족과 함께 그리고 손자와 함께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리조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역시나 대부분의 리조트 분양을 받은 분들은 첫째가 가족이다.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 모든 영업사원이 그렇겠지만 나만의 고객 만듦 규칙이 있다. 첫째, 약속 시간에 미리 가거나 늦게 가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간다. 둘째, 최대한 좋은 옷을 입고 구두는 깨끗이 하고 가장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한다. 셋째, 고객의 말을 최대한 많이 들어준다. 이 세 가지가 신규 고객을 만들 때 꼭 지키는 규칙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약속 장소 근처에 30분 전에 도착한다. 그날 설명한 상품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마음을 최대한 안정시킨다. 그리고 오전 10시 약속이라면 정확히 10시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약속 장소에 들어간다. 이럴 때 고객의 반응은 대부분 시계를 쳐다본다. 그리고 한마디 한다. 정확하시네요. 벌써 고객에게 신뢰를 얻은 것이다. 고객과의 약속에서 조금 일찍 들어가게 되면 고객은 자신의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들어가면 고객은 하던 일이 있어도 나와의 미팅을 하던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내게 미안함을 갖고 일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미 고객에게 점수를 받고 시작하는 기분이다. 고객은 영업사원을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번 쭉 훑어본다. 특히 부자들은 더 그렇다. 왜냐하면 자신이 상대할 영업사원의 모습이 자신과 격이 맞는지, 대화가 가능한지를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 고객의 마음은 풀리게 되어 있다. 헐레벌떡 뛰어가고 땀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하면서 복장은 난잡하고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영업사원하고는 계약을 잘 하지 않는다. 사모님은 나를 소개받았다 하면서 오히려 많이 칭찬해주는 고객이었다. 관리도 잘 해주고 좋은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왠지 고객이 나를 영업하는 것처럼 기분 좋게 들렸다. 고객과 이야기를 하고 깔끔하게 계약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 사모님은 항상 나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하면서 말을 했다. 역시 부자들은 고수라는 생각을 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가져가는 고수들.
아무리 어려운 부탁이라도 고수들의 부탁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고수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려고 한다. 나의 지론 중에 하나는 사람이 해서 안 될 일은 없다. 이다. 항상 고객의 부족을 들었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그러면 고객은 굉장히 안심을 하고 나를 믿는다. 나를 따라오는 고객. 처음 만났을 때의 내 모습과 고객을 관리하면서 나의 모습은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영업사원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챙기는 세심함을 보이면 고객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것처럼 영업사원도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해준다. 바로 나를 위한 나의 또 다른 영업사원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영업사원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영업에서 상위 랭킹을 차지할 수 있다. 어느 날 내가 경장사에 이직을 할 때 고객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다. 물론 그냥 옮길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지를 써서 양해를 구한다. 리조트 특성상 담당 직원의 경쟁사로 옮기게 되면 남아 있는 고객은 관리해 주던 직원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래서 옮기는 영업사원에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중히 편지를 쓰고 떠나면 조금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일일이 고객의 편지를 쓰고 경쟁사로 옮기면 나중에 고객들이 다시 몇천만 원짜리 리조트를 하나 더 계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이 바로 충성 고객이다. 고객은 특정 회사의 브랜드를 믿고 특정 브랜드의 충성 고객도 있겠지만 브랜드가 아닌 영업사원을 믿고 영업사원의 상품을 사는 고객의 최고의 충성 고객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에 영화배우 정우성이 학창시절 아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던 이야기가 TV에 나왔다. 사람들은 처음에 햄버거를 먹으러 갔지만 나중엔 잘생긴 정우성을 보러 간 것이다. 이것은 햄버거의 충성 고객이 아닌 정우성의 충성 고객인 것이다. 결국 브랜드도 좋지만 사람에 대한 충성 고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광고 카피에 이런 말이 있다. 고객은 항상 옳다. 솔직히 이 말은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나 역시 고객은 항상 옳다는 생각하고 고객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다. 요즘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들 바쁘고 자기 말만 더 강조하는 그런 시대다. 고객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고객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고객은 나의 영원한 충성 고객이 된다. 특히나 불평불만을 호소하는 고객의 말을 어떤 답을 해준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의 입장이 되어 열심히 들어주기만 해도 반 이상은 해결된다.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고객은 어느새 마음이 풀리고 오히려 내게 미안함을 갖게 된다. 고객의 불평불만은 대부분 영업사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객은 내가 잘 챙기고 마음을 잘 이해해주면 고객 이상의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다. 고객은 영업사원의 머리 위에 있다. 변명도 죄다. 영업사원도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를 성장시켜야 한다.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까지 모든 면에서 알아야 하며 고객과에 대해서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허점을 보이는 순간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가 된다. 그런데 간혹 어리석은 영업사원들이 있다. 본인 스스로 공부도 안 하고 다식하다고 생각하면서 고객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영업사원들은 실상 아는 것도 없고 결국 고객은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보태지면 그것은 지혜가 된다. 고객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의 상품을 사는 고객은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고객만의 경험이 있고 전문 분야는 누구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자. 평범한 아주머니도
아주머니도 정리의 달인이 있고 지나가는 중2 학생들은 감수성이 달인이고 길거리 노숙자들은 그들만의 멋진 각오들이 있다. 한 번은 고객에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다. 몇 달 전부터 가족들과 중요한 지인이 여행을 가니 방을 예약해 달라고 했었다. 수백억 대 자산을 갖고 있는 VIP 고객이었다. 몇억짜리 상품을 2개나 계약하신 분이라 특히나 깍듯이 잘 모셨었다. 물론 그분의 재력이라면 어떤 곳이든 마음대로 예약을 하고 갈 수 있었지만 마치 내게 기회를 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나도 무조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 준비 잘 하라고 말씀드렸다. 고객 역시 내게 부탁해서 못 들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예약 부탁을 했다. 고객에 부탁한 날은 1년 중 가장 어렵다는 7월 30일부터의 2박 3일 바닷가 리조트였다. 리조트 영업 직원들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점점 머리가 빠지고 원형 탈모증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대부분 고객들이 같은 날짜에 바닷가 리조트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정적인 객실인데 원하는 사람들은 객실 수보다 거의 10배나 넘는다. 이때가 되면 영업사원들은 전쟁이 시작된다. 서로 방을 교환하고 고객의 일정을 맞춰주고 최선을 다한다. 나 역시 고객이 많기 때문에 일정을 체크하고 조정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시기다. 가끔 고객 일정이 취소되면 다른 고객에게 예약번호를 양도해 드리기도 하고 담당 직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VIP 고객의 일정을 항상 체크하고 준비를 하다가 원하는 날짜가 거의 다 됐을 때의 일이 터져버렸다.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처리하다가 그분의 일정을 누락해 버린 것이다. 순간 너무나 당황을 했고 요즘 말하는 멘붕 사태였다.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예약 상황이 어려웠고 해결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든 손 써보려고 동분서주했지만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객에게 말씀드리려고 방문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개인 오피스텔이었다. 그곳에 갔더니 비서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고객은 경락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위축이 들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마사지를 마치고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떤 변명이라도 하려고 주저리 말을 이어갔다. 그 순간 고객은 내 말을 끊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김성희 팀장님, 결론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김 팀장님의 사정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결과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변명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그냥 결과만 말씀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머리가 하얘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분의 말이 다 맞았다. 내 사정이나 변명은 고객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현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지나간 일들은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들인 것이다. 고객이 알고 싶었던 것은 지금 예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였기 때문이다. 영업을 하면서 얻은 그날의 깨달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시켜서 일을 마무리를 잘 못했을 때 역시 변명이 아닌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말하면 된다. 팀원들 중에 유독 변명을 많이 하는 직원이 있었다. 지각을 하면 지하철이 연착이 되었다고 하고 업무를 지시한 후 마감 기한이 되면 감기가 걸려서 일을 못했다고 하고 모든 상황들이 일일이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었다. 이런 직원이 끝없이 변명을 늘어놨을 때 나의 경험을 들려주고 이렇게 깨달았으니 너희들도 앞으로 고객이 만나거나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물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본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항상 그대로인 직원들은 여전히 승진도 못하고 만년대리,
만년 가장으로 회사에서 자리만 차지하기도 한다. 이런 깨달음은 나에게 직장에서 빠른 승진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잘 모르면 배운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 고급 리조트를 분양하는데 직접 룸쇼를 하러 현장을 갔다. 리조트를 보여주면서 벽지는 고급 실크 원단을 사용했고 바닥의 재질은 천연 나무이며 벽지는 이태리에서 수입을 했고 건축 양식은 어쩌고 저쩌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고객이 살짝 미소를 짓는 게 아닌가? 순간 내가 너무 아는 척을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느낌이 좀 이상해서 고객의 명함을 슬며시 다시 보니 건축 설계사 대표였던 것이다. 명함을 받으면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그분의 명함이 외국계 명함이라 자세히 안 보았다. 내가 아는 대로 한껏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내 설명에 오류가 많았던 것이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고객을 모시고 갔었던 것이 내 실수였다. 그분은 벽지나 마감재, 마룻바닥 등이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상냥하게 설명해 주었다. 전문가적인 용어를 쓰면서 건축 구조도 가르쳐 주시고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고 창피했지만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메모까지 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고객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고객은 내가 받아 적고 학생처럼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내심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설명은 부족했지만 고객은 전체적으로 마음에 든다며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주었다. 영업을 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정말 많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발의 피 정도일 것이다. 그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을 한 방향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다. 무턱대고 다 아는 척 하는 것보다 먼저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이 물어보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하면 된다. 내가 스스로 미리미리 전반적인 모든 것을 주저리 설명할 필요는 없다. 고객이 궁금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고객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고객은 항상 영업사원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영업을 하면서 절대로 밥 굶지는 않는다. 영업은 하나도 아무나 하나. 사람들은 말한다. 야, 할 일 없으면 영업이나 해. 할 일 없으면 하는 일이 영업인가? 그렇다면 영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영업을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영업을 직업의 가장 밑바닥 정도로 생각한다. 다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문화 수준이 올라간 것이지 영업에 대한 선입견은 과거 그대로인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이런 말들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가? 할 일 없으면 영업이나 하라고 하는 사람들, 기업의 대표나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영업사원을 가장 높은 직업의 사람으로 대해준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의 발판은 모두 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성공인은 대부분 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할 일이 없으면 영업이나 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잘 보면 성공하거나 부자인 사람들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다. 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사람을 발전시키는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영업사원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내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만 영업을 잘 할 수 있다. 영업은 내가 노력한 만큼 정말 순수하게 돈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지하철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평소에 단가 1,000원짜리 상품을 팔다가
자신감이 붙어서 5,000원짜리 고가의 상품을 팔기도 했다. 5,000원이면 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하철에서 파는 물건치고는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다. 상품은 디지털 휴대용 라디오였다. 말이 디지털이지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를 자동으로 찾아가는 간단한 제품이었다. 당시에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다. 또한 고가의 상품이라 마진이 좋았다. 항상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물건을 공급하는 대표가 나를 불러서 회의를 했다. 상품을 어떻게 파는 게 좋은지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잘 팔아보자고 했다. 그러면 남들보다 단돈 100원이라도 더 싸게 물건을 준다. 지하철에서 라디오를 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다. 지하에서는 라디오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와이파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잘 나오지는 않는 라디오를 어떻게 팔 것인가? 일단 서울 지하철 노선을 꺼냈다. 지상으로 달리는 구간과 지하로 달리는 구간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상품 설명하는 시간과 물건을 파는 시간을 계산해서 최적의 상품 멘트를 만들었다. 상품을 설명하고 라디오를 시연하는 동안에 지하로 내려가 버리면 물건을 팔 수 없다.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손님들은 지하에서도 터지는 라디오라고 신기해하면서 구매한다. 이 상품을 최초로 팔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평소 오전 10시나 오후 2시쯤 지하철 영업을 했지만 라디오 상품을 팔 때는 고객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조용한 새벽 첫차가 좋다고 판단한다. 서울 지하철 새벽 첫차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 대신 조용한 편이고 대부분 피곤해서 잠을 자거나 책을 본다. 지하철 첫차는 새벽 5시 후반에서 6시 초반의 시간대다. 이 시간에 장사를 하려면 5시쯤 일어나야 준비하고 나갈 수 있다. 다른 노조사들처럼 지하철 객차 내에 아무데나 서서 상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상품 포인트 지점을 설정했다. 지하철은 한 칸 하면은 총 4개의 문이 있다. 그중에 세 번째 문 쪽에 1번 문 쪽을 향해서 서서 설명을 한다. 그래야 앞뒤로 모두 내 음성을 들리고 설명이 끝나면 물건을 팔면서 다음 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스피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하우를 노점하시는 분들께 잘 설명해 줬었다. 새벽 첫째에서 라디오를 팔 때는 조용한 클래식이 나오는 주파수를 미리 찾아 놓고 들려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고 되고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를 보고 신기했다. 그때 설명하기 시작한다. 물론 잠자다가 깬 사람들의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아침부터 잠도 못 자게 누가 떠들어. 그러면 금방 가겠습니다. 피곤하신데 죄송합니다. 말을 하고 다시 라디오를 판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새벽 시간에 지하철에서 라디오를 판매하니 대박이 난 것이다. 그 결과를 사무실에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었다. 그런데 다른 노점상들은 아무도 새벽에 나오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새벽에 잠깐만 영업을 하면서 온종일 일을 안 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몸이 피곤하다. 아침잠은 자야 한다는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했다. 그렇지만 솔직히 더 좋았다. 경쟁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새벽차를 타고 나를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었다. 영업의 하신. 새벽 첫차를 함께 같은 차를 타고 사람들은 꽤 있었다. 어제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다면서 내가 타자마자 설명도 하기 전에 사가기도 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설명도 안 듣고 산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5,000원 이상의 고가의 물건은 손님들이 잘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일명 코스라는 아줌마를 고용해서 함께 팔기도 한다.
상품 설명을 듣다가 코스 아주머니가 물건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물건을 사간다. 그리고 바로 내려서 다음 칸으로 옮겨 타는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지하철에서도 수많은 영업 방법이 동원된다. 영업을 잘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한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다녀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전 세계의 판매의 왕이나 영업의 신들은 모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새벽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지하철 노점상을 하던 당신은 신설동역 근처 고시원에 있었다. 새벽에 일하고 시간이 날 때는 책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나름 자기 개발을 하곤 했다. 나는 친구와 약속이 강남에서 있으면 지하철 타고 약속 장소까지 멍하게 가지 않는다. 작은 가방에 건전지 30세트를 정도를 넣어서 강남역에 갈 때까지 건전지를 팔면서 갔다. 어차피 지하철을 타는데 몇 마디 떠들면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냥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건전지 세트가 몇 개 남으면 친구들한테 나머지를 팔아버렸다. 그 돈으로 기분 좋게 맥주도 한 잔 사주고 그랬다. 늘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움직이면 돈이고 시간은 돈이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벌자.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는 것은 제약이다. 영업을 제대로 배운 사람, 즉 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이 돈이다라는 것은 깨달은 영업사원은 절대 무엇을 해도 실패하거나 굶지 않는다. 항상 기회를 잘 활용하고 내 것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것은 영업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이다. 시간을 경영하고 하루를 설계할 줄 알면 미래를 설계하고 경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작은 성공이 하나씩 쌓이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고 하루하루가 보람차게 보이면 미래는 빛날 수밖에 없다.